2014년 4월 11일 새벽 2시 남자 3명과 여성 2명이 경남 창녕군에 위치한 과수원에서 미리 준비한 삽과 곡괭이로 구덩이를 파서 시신을 밀어넣고 휘발유를 시신 얼굴에 뿌리고 불을 붙여 그을린 후 흙으로 덮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12일 밤 이들은 유기 장소를 옮기려고 다시 찾아와 시체를 판의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14일 새벽 2시 창녕군 황곡교 앞 도로로 이동한 이들은 사체를 들고 야산으로 향했습니다. 여자 2명이 각각 휴대폰 조명 등을 비춰주거나 주변에서 망을 볼 때 남자들은 삽과 곡괭이로 전날에 미리 파둔 구덩이에 비닐을 깔고 시신을 눕힌 다음 시멘트를 반죽해 뿌리고 돌멩이와 흙을 덮어 매장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이들은 누구일까요? 2014년 4월 10일 가출한 15세 여고생 윤모 양이 같은 또래 여학생 4명, 20대 남성 3명들에게 갖은 구타와 학대 성매매 강요를 당한 끝에 죽자 증거인멸을 위해 시체에 불을 지르고 반죽한 시멘트를 뿌려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사건입니다. 또한 윤양 이외에도 대전에서 꽃뱀임을 눈치챈 40대 남성을 집단 폭행살인 강도까지 합해 총 22가지의 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자체는 2014년 5월에 지방신문을 통해 이미 기사화되었지만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방송에서 방영된 8월 이후였습니다. 방송에서 2014년 8월 15일 이 사건을 다루었는데 방송에서 다루어진 바에 따르면 가해자 여중생들은 자신들도 가해자 남성들의 협박과 강요에 의해서 할 수 없이 한 행동이었다는 편지를 변호사에게 보냈고 가해자 여중생들의 부모들도 같은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또 가해자 남성들의 평소 행실도 그야말로 인간 쓰레기였다고 하며 20대인데도 무려 전과가 25범이었습니다. 심지어 차를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할머니를 폭행했고 배에 칼을 댔다고 합니다. 변호사에게 보낸 가해자 여중생들의 편지를 본 범죄 심리 전문가는 편지의 내용 자체는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이들이 윤양에게 저지른 행위들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는 가해자 여중생들이 자발적으로 가담한 부분도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김해로 전학 온 피해자 15세 윤모 양은 경상도 사투리를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여고생 가해자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2014년 3월 15일 오후 2시 윤모 양은 피고인 허재빈의 친구인 김규민과 함께 가출했습니다. 윤 양은 피고인들과 함께 부산의 한 여관에 머물렀는데 이들은 윤 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14일 후 3월 29일 오후 9시 윤 양의 아버지에 의해 가출 신고가 이루어지자 가해자 무리는 윤 양에게 성매매 행위를 말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집으로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귀가한 윤모 양이 자기 아버지에게 성매매 사실을 다 말하고 있다고 지인에게 전해 들으면서 성매매를 우려한 허 씨와 김 씨가 30일 오후 윤 양이 다니던 교회로 찾아가 윤 양을 강제로 다시 끌고 와 울산의 모텔을 옮겨 다니면서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조건 만남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함께 생활했습니다. 4월 4일 오후 10시 30분 가해자 무리는 울산의 모 모텔에서 윤 양이 페이스북에 접속한 것을 알게 되자 자신들의 위치를 노출했다며 집단으로 주먹을 날리고 넘어진 윤 양을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휘두르고 조를 짜서 윤 양을 밖으로 못 나가게 감시까지 했습니다. 4월 6일 오후 11시 이들은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대구광역시 모텔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남자들은 윤 양에게 성매매 사실을 집에 이야기했는지 솔직히 말하라며 주먹과 발로 전신을 수십 차례 가격하고 다른 여학생들에게도 공범이 되어야 하니 너희도 가담하라고 강요하면서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악행은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고 남자들은 윤 양에게 여자 공범들 중에서 한 명과 싸워 이기면 집으로 보내준다고 말하면서 이들과 번갈아가며
1대1로 싸우게 하며 폭행을 가했습니다. 또 무리해서 나이가 가장 많은 남자 가해자 이재근은 윤양에게 목을 뒤로 젖히게 한 뒤 손날로 울대를 수차례 강하게 가격하기도 했으며 바닥에 앉아있는 윤양의 몸통을 선풍기와 플라스틱 통으로 여러 차례 내려찍기도 했습니다. 한편 남자 가해자 허모 씨는 냉면 그릇에 소주 2병을 가득 부어 마시게 한 후 토해내면 그 토사물을 핥게 했으며 윤양이 폭행으로 인해 답답하니 물을 달라고 하자 커피포트에 물을 끓인 다음 그 뜨거운 물을 몸과 다리에 부어버리고 여자 가해자들에게도 끓는 물을 뿌릴 것에 동참할 것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허 씨는 찢어진 옷으로 손을 뒤로 묶고 다른 공범들과 윤양을 수십 차례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윤양은 화상으로 전신에 물집이 생겼다가 터져서 껍질이 벗겨지고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이온 음료를 제외한 아무런 음식도 먹지 못하는 등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즉시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면 탈수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걸 잘 알면서도 범행 발각을 우려해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남자 가해자들은 윤양이 앉았다 일어서기 100번을 하다가 중간에 멈추거나 집에 가고 싶다고 하거나 윤양에게 집에 가게 되면 신고할 것이냐고 묻고 구구단을 외우게 해서 말하지 못하면 폭력을 행사하는 등 가혹행위들을 시키면서 수십 차례 폭행했습니다. 4월 9일 오후 10시 남자 3명과 여자 가해자 중 1명인 양모 양은 피해자 윤양을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다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모 공단지대 옆 노상에 정차한 상태에서 오목게임을 했습니다. 물론 진 사람이 뒷좌석 바닥에 엎드려 있는 윤양을 폭행한다는 악랄한 내기도 있었습니다. 당시 윤양은 소변을 보기 위해서 차에서 내렸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혼자 몸을 가누지도 못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가해자 일행은 윤양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차량을 운행하던 중 누군가가 윤양에게 너 죽으면 누구를 데려갈 것이냐 물어보자 윤양은 남자 일행 중 나이가 많은 이재근을 지목했습니다. 화가 난 이재근은 윤양을 주먹과 구두굽으로 폭행했으며 윤양이 양모 양을 지목하자 양모 양은 차에 있던 보도블록으로 내려치고 음악에 맞춰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대구의 한 모텔 인근 주차장으로 윤양을 데려갔는데 주차장에서도 폭행은 여러 번 가해졌습니다. 결국 윤양은 4월 10일 0시 30분경 승용차 뒷좌석 바닥에 웅크린 상태로 탈수로 인하여 급성 심장 정지로 사망했습니다. 4월 11일 새벽 2시 남자들과 2명의 여학생 공범은 살인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유기하고 경남 창녕에 위치한 어느 과수원에 가서 미리 준비한 삽과 곡괭이로 구덩이를 파서 시신을 밀어넣고 얼굴을 못 알아보게 하려고 휘발유를 윤양의 얼굴에 뿌리고 불을 붙여 그을린 후 흙으로 덮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12일 밤 아무래도 불안했던 것인지 이들은 유기장소를 옮기려고 다시 찾아와 시체를 판의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14일 새벽 2시 창녕군 환곡교 앞 도로로 이동한 이들은 사체를 들고 야산으로 향했습니다. 여자 공범 2명이 각각 휴대폰 조명 등을 비춰주거나 주변에서 망을 볼 때 남자들은 삽과 곡괭이로 전날에 미리 파둔 구덩이에 비닐을 깔고 윤양의 시신을 눕힌 다음 시멘트를 반죽해 뿌리고 돌멩이와 흙을 덮어 매장했습니다. 윤양을 암매장한 후 그들은 대전으로 갔습니다. 2014년 4월 19일 오전 6시쯤 대전 유성의 모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함께 있던 성매매하는 여성이 하는 말이 채팅을 통해 45세 김모 씨를 만났는데 이 남자가 성매매를 하지 않고 차량에 태운 후 40여 분간 데려다니며 괴롭혔다는 말을 듣고 나서 가해자가 화를 내며 숙소인 모텔에 있던 양양을 불렀습니다. 김 씨에게 전화해서 조건 만남 약속을 잡아라는 말을 들은 양양은 6시 40분경 김 씨를 만나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모텔에 들어간 양양은 이 씨 등에게 휴대전화로 위치를 알려줬고 조건 만남을 가장해 40대 남자를 모텔로 유인하려 했지만
꽃뱀인 것을 눈치채자 가해자 E씨 등은 모텔을 찾아가 실랑이 끝에 A씨를 모텔 앞 노상으로 끌어냈습니다. CCTV에 고스란히 찍힌 폭행 장면을 보면 E씨 등 남성 3명은 김씨를 무자비하게 집단 폭행하기 시작했고 특히 머리를 집중적으로 폭행했습니다. 폭행하던 중 허씨는 20kg에 달하는 대형 플라스틱 화분을 고개를 숙인 김씨의 머리에 내려쳐 거의 실신했음에도 발로 머리를 차기까지 했습니다. 김씨의 움직임이 거의 없자 이들은 김씨를 차량 뒷좌석에 태운 후 현장을 떠났습니다. 사건 발생 3시간 후 김씨가 의식을 잃어가면서 살려달라고 했지만 이들은 뒷좌석 바닥에 눕혀놓고 또다시 폭행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담배와 라이터로 옆구리를 찢으며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 돈을 인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김씨가 사망하자 차량 안에 김씨를 버리고 훔친 금팔찌와 시계, 휴대전화 등을 팔아 대포 차량을 사기까지 했지만 당일에 붙잡혔습니다. 대전 성매수 남자 김모씨 강도살인 사건으로 잡힌 4명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거짓 진술을 하기 위해 말을 맞췄던 전력도 드러났습니다. 금품을 팔았던 건 양모양이, 폭행한 부분은 이모씨가 주도적으로 했다고 진술하기로 모의했다가 발각된 것입니다. 이것들이 과연 사람인지부터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가해자 중 10대 여고생들은 창원지방법원에서 윤양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20대 남성 3명과 10대 여고생 1명은 40대 남성 김모씨 강도살인 혐의로 대전지방법원 2곳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2015년 2월 13일 대전지법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와 허 모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 모씨에게는 징역 35년이, 양모양에게는 장기 10년에 단기 7년의 징역형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2014년 11월 11일 창원지방법원은 양모양에게 징역 6년에서 9년, 허모양과 정모양에게는 징역 6년에서 8년, 미성년자, 유인 등의 혐의를 받은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구형보다 조금 센 판결이 나왔지만 사건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의견이 절대다수였습니다. 2015년 4월 2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허모양과 정모양에게 징역 장기 7년, 단기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자 피고인들이 남자 공범들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받는 등 가해자 겸 피해자라는 이중적인 지위에서 남자 공범들에게 성매매를 강요받아야 했고 남자 공범 무리에 합류할 때까지 이들을 구제할 사회적, 교육적 안전장치도 없어 이 사건의 참혹한 결과를 이들에게만 탓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이 만 15세 내지 16세에 불과한 소녀인 점 조손가정이나 편모가정 등 비교적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했고 따돌림으로 비행의 길에 접어들어 미성년자 성매매를 업으로 하는 남자 공범 무리에 합류해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말했습니다. 2015년 12월 23일 주범인 허모 씨에 대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으며 이 씨는 파기환송되었습니다. 무기징역은 형량이 정해져 있지 않을 뿐이라 가석방으로 언제든 나올 수 있으므로 종신형과는 다른 형벌입니다. 다만 그 심사가 까다롭고 교화가 불가능하면 평생 가두어 격리시킬 수 있다는 조건을 붙인 것뿐입니다. 허 씨, 이 씨는 무기징역, 이 씨는 징역 35년, 양모양은 단기 6년에 장기 9년을 확정했다. 피해자 윤양의 아버지는 사건 이후 피고인들의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고 그는 딸의 장지를 찾으면 무서움에 떨었을 아이가 생각나 억울하고 화가 난다며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만큼 제대로 처벌받아 딸과 같은 범죄의 희생양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네티즌들은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어린아이들이 대체 어디서 저런 못된 짓을 배웠을까? 어린아이들이라고 가볍게 처리하지 말고 경종을 울릴 만한 처벌을 해야 한다. 아버지 심정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는가.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라고 놀라는 여론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많은 질문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피해자 가족에게 위로의 말 전합니다. 피해자 윤양도 부디 좋은 곳에서 평안하길 바랍니다. 자기들의 죄가 들통날까봐 한 사람의 생명을 헌신짝 버리듯 학대하며 폭행하고 인간이기를 포기한 그들에 대하여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